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금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의 실수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사례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부동산 사기가 되겠는데요.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사기가 성행 중에 있는데요.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야 같은 것을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것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인데요. 다단계를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이중 분양 등 아주 수법이 교묘하고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마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때 수많은 책자와 실제로 보도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언론 보도 자료를 동원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대박의 환상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사전 지식도 없고 지역의 실태도 정확히 모르면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말과 자료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시세의 몇 배에 이르는 비싼 값을 치르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른 채 개발 호재가 발표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즉 토지를 살 때는 토지 이용 규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하고도 상담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죠.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할 때는 당연히 현장 답사와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 간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깡통 전세 강제 경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세가가 높은 집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인데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3억의 전세 가격이 2억 8천이면 집주인은 2천만 원으로 갭투자를 하고 집값이 오르면 처분해서 차익을 남기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강제 경매로 매각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입니다. 일부 주인들은 강제 경매로 넘길 것을 시사하고 세입자에게 매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겨서 피해를 보게 하겠다는 집주인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가율이 높거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 깡통주택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신축 빌라의
27%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집을 가리키는데요. 서울 강서구는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세 351건 중 290건입니다. 무려 82.6%가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화곡동은 252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깡통 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40건 중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 55%에 이르고 있고요.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빌라에 깡통주택이 많은 것은 건설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과 빌라의 특성 때문입니다. 빌라를 짓는 건설 사업자는 준공 이후에 집주인보다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값을 다 주고 빌라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먼저 입주시키면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을 사게 되는 사람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태면 매수자가 최소한의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빌라 시장에서 이런 식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 봄에 이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사기입니다. 다가구라든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 집주인은 월세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런 계약을 했느냐? 그 특정 업체하고 이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임차인들하고 계약할 때 월세 계약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정 업체가 전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임대 계약 맺는 것이 번거로우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독점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해주는 업체도 물론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입자,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말이죠. 그 전입신고하는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바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날이 바로 전입신고하는 날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한 사람은 전입신고 이길 0시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의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테마 쇼핑몰 분양 사기입니다. 뭐 다 분양할 때 다 사기친 건 아닙니다만은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분양받는 순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할 때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분양을 받은들 공실이 되기도 하고요. 관리비만 내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축상가 분양 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죠.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되게 되면은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분양받으면 거의 다 손실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5년 정도 지나야만이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분양이 안 되기도 하지만 미분양이 되기도 하지만 건물이 공실로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공실이 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주가담보대출 받았으면 이자 비용 나가지요, 세금 나가지요, 그리고 각종 관리비 나가지요, 공과금 부담하지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분양형 호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분양형 호텔 같은 거 쉽사리 분양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분양할 당시는 뭐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세금 부담이지요, 관리비 부담하지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예 분양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텔레마케팅이 왔다 그러면 절대로 응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응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권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특별한 약정, 특약사항을 어떤 걸 정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신분증도 확인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오는 경우라면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라든가 그리고 대리인이 유임장을 가져왔는가 유임장 그리고 유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혔는가 그리고 인감증명서라든가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유임했는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약이 체결돼서 특약사항까지 적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 소유자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요. 당연히 중도금도 마찬가지고 잔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보고요. 또 잔금 지급하기 전에도 당연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